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고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는 기계처럼 시장을 해부하고 철저한 규칙만으로 시장을 이긴 실전 트레이딩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 웅거, 세계 최고 권위 선물 트레이딩 대회에서 무려 4번이나 우승한 남자입니다. 그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4차례의 대회에서 모두 실계자를 제출해 압도적인 수익률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웅거의 트레이딩 시스템 일부가 그의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세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독일 출신 천재 트레이더가 어떤 원칙으로 시장을 이겼는지, 그리고 그의 방식이 우리가 쓰는 볼린저 밴드 단타 매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아 웅거는 처음부터 화려한 월가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매일 기계 설계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그냥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갇혀 사는 삶은 결국 남을 성공하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요. 이것을 계기로 그는 트레이딩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트레이딩을 엔지니어처럼 접근했습니다. 감정, 직감, 촉 이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저 규칙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살아남은 것만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는 변동성, 추세, 평균 회귀 등 수십 개 전략을 만들어 하루 종일 백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웅거가 찾은 매매법은 바로 볼린저 밴드 매매법이었습니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그는 시장에서 매일매일 정확한 신호를 주고 조건이 충족할 때만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아무 때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매매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계적인 규칙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결국 그를 4회 트레이딩 대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볼린저 밴드를 통해 매매하는 철학은 일반 투자자들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을 때 매수, 상단을 터치했을 때 매도에 진입하는 단순한 전략뿐 아니라 그 안에서 명확한 규칙, 즉 어떤 터치에서 들어갈 것인가, 어떤 패턴에서만 역추세를 노릴 것인가 등등 세부적인 진입 조건을 따졌습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면 트레이딩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볼린저 밴드를 통해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트레이딩 대회 4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매매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차트의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해서 검색창에다가 볼린저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기술적 지표의 두 번째 상단에 볼린저 밴드라는 탭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선이 나타나죠. 바로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중심선입니다. 안드레아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캔들이 밴드에 터치했으니까 진입,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상하단 밴드 내에 캔들이 위치할 확률은 95%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처럼 캔들이 밴드 바깥으로 나갔을 때 돌아올 확률 또한 95%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에서 역추세 방향으로 매매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면 승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 밖으로 가격이 나가면 무조건 역추세를 잡으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추세장에서는 가격이 밴드 밖으로 계속 치고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상승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 하면 바로 청산이 나는 거예요. 계좌가 녹아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한참 나오고 나서 이후에 하락 전환할 때 보시면 이곳에서 하단을 터치했을 때 매수했으면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매수에 진입했다면 아래쪽으로 가격이 쭉 내려가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드레아 웅거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횡보장과 추세장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평평하거나 좁아지는 구간은 횡보장이 되겠죠. 따라서 가격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매수에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상단 밴드를 이탈하면 매도를 공략했습니다. 반면 밴드가 이와 같이 넓어지면서 기울어지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구간은 추세가 강해지는 구간으로서 역추세 매매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웅거는 볼린저 밴드를 통해 총 3가지 매매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상하단 밴드 매매 전략, 두 번째는 첫 번째 전략의 보조 지표를 결합한 전략,
세 번째는 스퀴즈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각 전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하단 밴드 매매 전략은 안드레아 전략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이 매매법은 분봉, 시간봉 다 가능하지만 5분봉은 노이즈가 적고 30분봉과 1시간봉은 기회가 적게 나오는 편이라 15분봉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설정 값은 20,2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진입 조건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캔들이 밴드를 종가 기준으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 접촉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직후 캔들에 긴 꼬리가 형성되면서 종가가 밴드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이때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밴드가 평평하게 유지되는 횡보 구간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박스권 중심부에 있는 상황이죠. 흐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완전히 뚫은 캔들이 떴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밴드 내부로 안착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죠. 목표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는 중심선까지입니다. 중심선에서 50%를 익절하고 2차 목표가는 상단 밴드인데 여기서 남은 물량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벌써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서 매수에 진입했다면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됩니다. 목표가에 도달한 직후 바로 매도 포지션 타점이 나와요. 여기서 밴드 위로 가격이 이탈한 채 종가 마감되었고 직후 캔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밴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음봉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죠. 1차 목표가는 중심선에서 절반 정리, 그리고 2차 목표가 하단 밴드에서 나머지 절반을 모두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하단 밴드에 결국 닿았죠.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한 모습이네요. 자, 이 두 번의 매매에서 손절가는 어디에 두느냐? 각각 꼬리의 끝쪽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꼬리 이탈 없이 반등, 꼬리 이탈 없이 하락하면서 목표 수익에 달성한 모습이죠. 목표가에 도달한 이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밴드 내부로 돌아온 캔들이 보이죠. 이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데 아래 꼬리 끝쪽에 손절을 둔 결과 손절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음봉의 종가를 보시면 밴드 밖에서 끝난 걸 알 수 있죠. 이후에 직후 나온 양봉 캔들의 아래 꼬리가 길었다면 매수에 진입할 수 있었겠지만 꼬리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매수에 진입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후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차트가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양봉이 밴드 밖으로 이탈해서 끝났고 이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다시 한번 밴드 안쪽으로 돌아와서 종가가 마감된 모습이죠. 따라서 이 양봉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중심선, 2차 목표가는 하단선에 둘 수 있고 손절은 윗꼬리 끝에 두면 되겠죠. 따라서 직후 음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도달 50% 익절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보죠. 하단에서 매수 기회가 나오면 바로 진입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가가 모두 하단 밴드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안으로 안착할 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와주면 좋겠죠. 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밴드가 벌어지면서 강력한 추세 구간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상하단 매매 전략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스퀴즈 매매 전략을 사용해서 매매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뒤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4번의 매매가 있었고 총 3번의 익절과 1번의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75%의 승률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한 번 매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비를 1대 3으로 두기 때문에 안드레아는 시스템적으로 확률 높은 매매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10번 매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70%의 승률이라고 가정을 하고 7번의 수익, 3번의 손절이 나오는데 수익은 1대 3의 손익비이기 때문에 3%씩 7번 대략 21%의 수익이 나고 손절은 마이너스 3%가량의 손실이 나죠. 10번 매매당
약 18%의 수익이 발생하고 안드레아는 하루 약 3번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주 평일에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월에 60회 매매를 할 수 있고 단순 산술적으로 18%를 6번 곱하면 약 108%, 한 달에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략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리차드는 여기에 보조 지표를 추가하여 승률을 더욱 높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하단 매매 전략에 스토캐스틱을 함께 보는 것인데요. 그는 RSI도 훌륭하지만 15분봉 단타에서는 반응 속도가 느리며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과매도를 훨씬 빨리 포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역시 차트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이후에 검색창에서 스토캐스틱을 검색하시면 기술적 지표 맨 위쪽에 스토캐스틱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걸 클릭해주세요. 스토캐스틱 RSI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에 추가를 하면 하단에 인디케이터가 나오고요. 설정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차트 하단에 스토캐스틱 선은 총 2가지가 설정되는데요. %K 선과 %D 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잡하시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단기선과 장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0부터 100까지 수치로 나타내고요. 중간에 음영이 있는 박스권이 보이실 겁니다. 이 박스의 아래쪽은 20이고요. 상단은 80입니다. 80 이상인 경우 최고가 근처로 과매수를 나타내고 20 이하면 최저가 근처로 과매도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의 원리는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설정해서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RSI와 비슷하지만 신호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향 교차할 경우 골든 크로스로 상승 신호를 나타내고 반대로 하향 교차할 경우 데드 크로스로 가격의 하락 전환을 암시합니다. 이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의 스토캐스틱만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은 첫 번째 전략과 동일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80 이상이죠. 그리고 과매도 20 이하 구간에 진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경우 혹은 데드 크로스 하는 경우에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는 매수 포지션이고 데드 크로스는 매도 포지션이겠죠. 그러면 직접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 횡보 구간입니다. 기존의 매매랑 동일한데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구간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가격이 회귀를 했어야 되는데 꼬리가 너무 짧죠. 이런 구간은 매수 포지션 진입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후에 흐름을 살펴보시면 자, 음봉이 나오면서 밴드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직후 캔들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밴드 안으로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는 전형적인 매수 자리가 되지만 스토캐스틱을 결합하니까 어때요? 이미 20위로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50에 머물러 있어요. 이럴 때는 과매도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에 진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너무 올라온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하단으로 이탈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바로 스토캐스틱 결합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매매로만 적용을 했을 경우 걸러내지 못하는 속임수 필터를 스토캐스틱을 통해 걸러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밴드 하단으로 종가가 이탈된 뒤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내부로 진입한 캔들이 나타났고 동시에 스토캐스틱은 20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자, 이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쭉쭉 올라와서 1차 중심선에서 50% 익절 나오고 그 이후 두 번째 목표가까지 반등이 나오죠. 상단선까지 무난하게 반등 나오면서 이 모든 물량이 익절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한번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밴드의 폭이 커지면서 수익폭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엔 연속적인 활용 예시 살펴볼게요. 하단 밴드를 이탈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직후 캔들 보시면 안으로 회복하지만 꼬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팁을 드리면은 이탈한 캔들이 아래 꼬리가 길게 발생했을 때는 여기를 손절 기준으로 하고 진입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직후 캔들이 아래 꼬리가 달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꼬리가 이탈 캔들에서도 길게 발생했을 경우 여기를 손절 기준으로 잡아서 제법 여러 번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하고 흐름을 살펴보시면 상단 밴드까지 닿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 다시 캔들이 점점 하락하여 내려오더니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우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흐름을 보시면 밴드를 하단에서 이탈한 캔들이 나오고 다시 재진입하는데 첫 번째 캔들이 아래 꼬리가 제법 길죠. 여기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 진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 상단 밴드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는데 손절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자리 이탈 직후 돌아오는 캔들 발생, 조건 만족하고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상승이 나와서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이죠. 또 다른 구간 볼게요. 하단 밴드 이탈 이후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 발생, 밴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20에서 골든 크로스 발생했으니까 매수 진입해서 이후에 아래 꼬리 이탈 안되고 1, 2차 목표가 다 도달했죠. 이후에 상단 밴드를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고요. 다시 한번 흐름을 계속 지켜봅니다. 밴드를 이탈하는 게 기준점이에요. 밴드를 이탈했고 상단에서 윗꼬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음봉으로 다시 한번 밴드 안쪽으로 회귀하죠. 여기서 매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향 교차한 모습이죠. 이후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한번 손절이 됐고요. 이후 흐름 다시 볼게요. 계속 이렇게 반복 매매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상단을 이탈한 캔들이 나왔고 음봉이 떴는데요. 두 번째 캔들이 윗꼬리가 없지만 첫 번째 캔들의 꼬리가 조금 있죠. 이 꼬리를 기준으로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기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데드 크로스까지 만족했기 때문에 이후 가격은 중심선과 하단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익절이 가능하고요. 왜 이런 캔들의 조건 완화가 가능하냐면 스토캐스틱을 같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상대적인 가격의 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가격의 흐름 대비 지나치게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이 발생했다면 해당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건이 4가지가 되기 때문에 빈도수가 상당히 낮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세 번째 매매인 스퀴즈 매매법을 활용했는데요. 세 번째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두 전략은 모두 박스권 추세가 약할 때 사용했는데요. 이번 전략은 단 5%의 확률을 노립니다. 5% 확률밖에 되지 않는 밴드 돌파는 아주 드물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확률을 뚫었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전략들은 보통 2에서 3% 수익 구간을 노리지만 스퀴즈 돌파는 한 번에 15에서 20% 수익도 가능하다고 안드레아는 설명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큰 움직임을 노리기 위해서 1시간 봉 이상의 장기적인 타임프레임이 필요합니다. 큰 흐름에서 스퀴즈 돌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대규모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신호죠. 스퀴즈란 볼린저 밴드가 이처럼 수축된 상태를 말합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붙을 정도로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이렇게 스프링을 압축했다가 이후에 큰 흐름이 발생하기 직전의 구간인 것입니다. 매매 진입 조건은 볼린저 밴드가 스퀴즈 상태에서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강력한 양봉이나 음봉 캔들이 이처럼 밴드를 돌파하며 움직이는 때를 확인합니다. 이때 스토캐스틱을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이 중심선인 50 이상 위치한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에 있다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때도 역시나 매수 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단 밴드를 완전히 돌파한 캔들과 스토캐스틱이 50 이상임이 확인될 때 해당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캔들의 저점에 둘 수 있으며 1차 목표가는 손익비 1대 2로 두시면 되고 2차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이탈될 때 모두 익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후에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계속 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점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차 돌파,
급등이 나오면서 절반 익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 흐름을 계속 살펴보시면요, 중심선을 타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추세가 바로 전환되면서 중심선이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원칙대로 모두 익절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처럼 익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 번 더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죠. 2차 상승입니다. 만약에 1차 상승에서 내가 구간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2차 구간에서도 조건이 만족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고 스토캐스틱이 50 위에 있으며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캔들의 저점을 손절로 두고 1대 2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두었다면 여기서 절반 매도가 되고, 이후에는 캔들 저가를 이탈하기 때문에 본전 약간 위에서 익절을 할 수 있었겠죠. 또한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다시 한번 스퀴즈가 나오는데요, 크게 밴드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밴드가 벌어집니다. 밴드 바깥으로 큰 돌파가 나왔고 스토캐스틱 50 위에 있으니까, 자, 이때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 진입할 수 있고, 캔들의 저점에 손절을 두고 1대 2의 손익비로 설정을 해서 흐름을 살펴보면요, 결국에 반등이 나와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고 절반 매도되었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중심선 이탈할 때 매도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후 흐름을 보시면 중심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요. 따라서 본전 위쪽에서 익절이 가능합니다. 앞선 두 가지 예시는 밴드가 벌어지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하는 바람에 중심선 이탈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 분할 매도가 극대화되지 않았었는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1차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2차 돌파가 나오는 캔들이 발생하네요.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스토캐스틱도 50 위에 있으니 매수에 진입할 수 있고요. 매수 포지션 템 열어서 손익비를 1대 2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은 후에 흐름을 살펴볼게요. 계속 이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면서 1차 절반 매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중심선이 1차 목표가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따라 올라오다가 만나면서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2차 절반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1차 절반 매도하고 2차 나머지 매도까지 진행했을 경우 상당히 큰 수익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안드레아는 확실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선호했습니다. 대신 손익비와 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는 계좌를 불릴 수 있었고, 박스권 상하단 매매를 통해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스퀴즈 돌파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스윙 매매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트레이딩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지금 말씀드린 안드레아의 매매법은 매매 비법 전자책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을 참고해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드레아의 세 가지 전략은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승률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24시간 동안 시장을 관찰하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유롭지 않은 시간에는 자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타점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필터해서 매매 신호를 직접 발생시키는 밴드 브레이크 지표를 현재 차트에 적용한 모습인데요, 이 지표는 화면 세팅은 모두 동일하지만 가격의 변동폭과 스토캐스틱, 그리고 밴드가 돌파된 캔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을 경우에만 신호가 나타나도록 설정한 지표입니다. 지표를 살펴보시면 현재 밴드가 돌파된 브레이크아웃 구간에 매수 신호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신호에 따라서 진입하게 되면 우상향하는 파동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캔들의 저점을 터치하고 손절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조건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밴드 브레이크의 신호 발생 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데, 신호 발생을 기준으로 손절가는 발생한 캔들의 아래쪽 중심선에다가 손절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익절폭은 손절폭 대비
1대1을 두어서 먼저 절반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서 매도를 하느냐? 이후 파동이 상승을 하다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일정한 저점이 형성되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올 때 나머지 절반을 모두 매도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캔들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경우 손절가 대비 1대1의 폭에서 절반 매도가 되고 이후 박스권 저점 이탈에서 잔량이 매도되면서 같은 구간에 전량 매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매수가 대비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수익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익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절가를 상대적으로 깊게 두어서 이후 손익비를 동일하게 따졌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진 상태에서 이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한다는 의미는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두 번째 매수 캔들이 나온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손익비를 동일하게 1대1로 두었지만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바로 포지션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수한 기준가 이하로 크게 손실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1시간봉 캔들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하다가 상단 돌파가 되었고 매수 신호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에 진입을 한다면 매수 포지션 탭을 열어서 해당 캔들의 중심선과 목표가의 손익비를 1대1로 맞추고 흐름을 돌려봅니다. 이후에 가격이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2차 상승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상승이 발생하면서 결국 목표가에 도달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럼 나머지 잔량은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박스권이 만들어졌을 때 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나머지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정리가 되긴 했지만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정리가 거의 될 텐데 만약에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 지지하는 모습을 봐서 내가 조금 더 버티겠다 하면 다음 박스권에서 확실한 이탈이 나올 때 매도를 진행하면 되겠죠.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방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심선과 이 박스권의 저점 이탈 시점에 전량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 나간다면 1차 매도가는 여기가 되고 2차 매도가는 이 위쪽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신호가 발생한 캔들이 보이고 밴드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손절은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1대1로 일단 둡니다. 그 후에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등이 시작되면서 1차 매도가 완료되고요. 이후에 말씀드린 2차 매도는 중심선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탈하는 경우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일정한 저점이 형성되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가 이쯤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극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도 포지션 사례도 살펴볼게요. 하락으로 진행되던 캔들이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때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손절은 중심선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동일하게 1대1로 설정해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하락 이탈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놀아주면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는데 이후에 이런 박스권이 보일 거예요. 계속해서 횡보를 치는 이런 구간이 있고
일정한 고점을 만들었을 때 해당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면 여기서 전량 익절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구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여기를 뚫어 올렸을 때 안전하게 익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1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첫 번째 신호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했지만 보시면 두 번째 신호 또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도 또한 매도 신호가 발생한 모습이죠. 해당 캔들을 기점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진입 캔들 발생 기준으로 중심선과 동일하게 1대1의 비율로 설정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되고 따라서 1차 매도가 발생하게 되죠. 익절이 완료된 뒤에 일정한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나오면 두 번째로 물량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내가 계속해서 시장에 감시를 하지 않고 원하는 때 신호를 포착해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이 밴드 브레이크 지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지표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셔서 숫자 5번과 밴드 브레이크라고 적어서 대화창에 입력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